북한이 오늘 새벽 미상의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엿새 만의 일인데요. 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지난 25일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엿새 만에 오늘 새벽 또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의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한미 군사훈련, 지금 정확하게 명칭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작권 전환을 위한 워게임 형식의 한미 군사훈련이 8월 20일쯤 종결되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북한의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그것도 상당히 저강도 수준에서 북한의 불만이 이런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한 내부를 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미 간의 회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은 없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그것이 전달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한미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그런 무력 시위를 통해서 표출하면서 내부 불만을 잠재우는 그런 측면도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아직 이렇다 할 북미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대미 네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가능성을 보십니까? 그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번 발사의 중요한 의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북한 행동은 이제 지난 25일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거의 뭐 한 엿새 만에 지금 발사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국 실무회담이 곧 전개될 것이다. 이것은 북미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그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을 앞두고 사전 기선 제압, 다시 말씀드리면 삿바싸움 형태를 보이면서 북한이 판 자체를 미국에 끌려가지 않고 북한이 실무회담을 주도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강도 예방접종을 미리 하는 이런 식의 행보다 그런 평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엿새 전에 북한이 발사했던 것은 탄도미사일 2발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네네. 발사한 발사체는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같은 네네. 기종이라고 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지난 25일 발사했던 장소하고 이번 발사 장소가 같습니다. 지난 25일 발사는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같은 장소이고요. 이번 발사체도 지금 우리 국방정보당국이 정확하게 어떤 미사일인지 또는 몇 발인지 아직 확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스칸데르급의 어떤 변형된 형태의 미사일이다, 신형 미사일 북한에서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만 그와 유사한 그런 미사일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관계는 우리 당국의 발표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스칸데르라고 하셨는데 이게 엿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시험 발사가 성공을 네네. 한 거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이 이스칸데르라는 게 얼마나 위협적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원래는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처음 생산된 것인데요. 네. 북한이 이것을 수입하면서 북한판으로 좀 변형시켰다고 봐야 됩니다. 이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이다 이렇게 우선 재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약 400km 정도로 제한돼 있는 미사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이 이제 고도 자체가 높지 않은 고도에서 비행을 변칙적으로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요격이 좀 어렵다. 뭐 그런 측면에서 위협적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이제 미사일 발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그야말로 어떤 도발을 전제로 한 미사일 발사라기보다는 대미용 또는 대내용 또 대남용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단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는 유엔이나 어떤 국제사회 제재 이런 부분에서는 좀 빗겨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차분하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좀 봐야 된다. 다만
여기에서 너무 뭐 침소봉대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너무 과장해서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호도반도 일대에서 잇따라 지금 발사체를 발사를 하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역시 이제 호도반도라고 하는 위치 자체가 원산 바로 위쪽입니다. 그러니까 원산 근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산을 둘러싸고 위쪽에는 호도반도가 있고 아래쪽에는 갈마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사를 한다는 것은 일본 쪽으로 발사를 각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호도반도에서의 발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태평양상으로 또는 동해 쪽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그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미국과 일본을 압박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또 서해 쪽에서 발사 훈련을 할 경우에는 북한 상공을 통과해서 동해상으로 떨어지는 궤적을 그동안 그려왔는데 그 만약에 미사일 발사 실패할 경우에 북한 지역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호도반도나 동해상에서의 발사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25일 발사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형 미사일뿐이었다. 이러면서 의미 네네. 축소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네네. 김정은이 좀 의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를 갖고 국제사회나 미국과 분란을 일으키겠다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북한의 능력과 북한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자신들만의 소재들이 있다. 그러니까 대미 협상용 또 남측과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끌려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힘을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역시 북한의 이런 행동이 그야말로 어떤 그 미국을 위협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실무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어떤 힘을 보여주는 이런 측면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미사일 발사나 지난번 발사에 미국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거나 또 거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했을 때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다. 이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지금 평가하고 있다. 소형 미사일 뿐이다. 또 전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의 하계 군사훈련의 과정에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과거에도 종종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차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나왔다. 그렇게 평가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나 좀 오늘 새벽의 발사에 대해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물론 뭐 미국 내에서 보수 여론의 부정적 입장은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실무회담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무회담을 집중하면서 거기에서 성과를 거두겠다. 폼페이오 장관도 지금 이제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온건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이번 실무회담에 물론 한 번의 실무회담으로 성과가 나올 것이다. 또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어떤 로드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실무회담을 통해서 한 번, 두 번 실무회담을 하게 된다면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비핵화 프로세스를 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 안에 뭔가 가닥을 잡아야 되고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의 실무회담을 위한 여러 가지 물밑 접촉 또 다양한 수준에서의 대화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새벽 들어온 소식을 보면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당국자가 지난주 비무장지대에서 북한 측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북측 당국자가 미 당국자에게 북미 대화가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연장선상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는 지금 차원은 뭐 달리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뉴욕 채널, 그러니까 북한의 유엔 대표부가 있는 뉴욕 채널도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제네바 채널도 작동하고 있다. 또 실무적으로 핵심적인 사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판문점에서 비공식적인 채널들이 작동하면서 사전 조율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무회담의 의제, 그리고 실무회담에서 어떤 수준에서 문제를 다룰 것인지, 또 전반적인 실무회담의 앞으로 했던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루면서 또 그 과정에서 북미 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을 상호 대화를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도 북한과 미국의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서 그 상호 간의 입장들은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